3월 25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62% 하락한 2615.8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24% 하락한 711.2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1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종목, 코스닥에서는 2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올리패스, 네이처셀, 엑시온그룹, 신라섬유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1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한 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자동차 부품 테마입니다. 현대차그룹이 2028년까지 미국에 2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로는 31조 원 규모인데요.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행사에 참석하여 향후 4년 동안 미국에 2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어요. 이 중 86억 달러는 자동차 생산 분야에 투자하고 61억 달러는 부품과 물류, 철강 분야에 투자하며 63억 달러는 미래산업과 에너지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정의선 회장은 발표를 통해 이번 투자의 핵심은 철강과 자동차 부품 공급망에 대한 투자이며 자립적인 자동차 공급망의 토대가 될 현대제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는데요. 또한 루이지애나에 새로운 시설을 설립하여 미국 내 1,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를 훌륭한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인허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직접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또한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과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므로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며 관세가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 상호관세에 자동차와 반도체 부문은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현대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현대공업은 어제 초과 수주 물량 대응을 위해 135억 원 규모의 미국 공장 매입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R&D테크놀로지는 언론을 통해 방어무기 시스템용 통신 모듈 적용을 위한 세라믹 기판의 최종 양산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올리패스와 CMG제약, 바이오인프라, 셀로메드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네이처셀은 저번 주 금요일 장마감 후 언론을 통해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이 미국 FDA로부터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조인트 스템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로 네이처셀은 조인트 스템을 한 번만 주사해도 최소 3년간 관절 기능 개선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될 경우 FDA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품목 허가 확률이 높아지고 의약품 개발 기간도 단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엑시온그룹은 영업 양수자금 확보를 위해 오거네코텍을 대상으로 총합 4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 중 20억 원은 영구 전환사채인데요. 영구 전환사채는 사실상 만기가 없는 채권이며 회계적으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신라섬유가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신라섬유가 품절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품절주란 유통량이 적은 주식을 의미하는데요.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만 몰리더라도 쉽게 상승하며 주로 하락장에서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디콕스와 에머리지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종목들은 모두 대마초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으로 오늘 대마초 테마와 관련해서는 프랑스 정부가 의료용 대마초의 합법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 절차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프랑스 보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용 대마초의 생산 및 승인과 관련한 법안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지난주 언론을 통해 항암신약 후보물질인 네수파립이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어제는 리브존 제약의 기술이 전했던 자큐 보정에 대한 마일스톤을 청구했다고 공시한 가운데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리브존 제약은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중국 파트너사이며
자큐보정은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인데요. 중국에서 상업화가 완료된다면 관련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CM 생명과학은 어제 장마감 후 최대 주주가 마르시아 신기술조합제 77호로 변경된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은 해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어서 디알텍은 디알텍의 의료기기가 미국 FDA로부터 시판전 허가 등급으로 승인받았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의료기기는 솔리드 스테이트 X선 이미저라는 제품으로 고해상도의 영상을 구현하는 의료장비인데요. 이번 승인은 북미 시장 진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I텍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LG엔솔은 폴란드 국영전력공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 프로젝트의 사업 파트너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에 따라 내년부터 에너지 저장장치용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LG엔솔은 차세대 배터리 제조공법으로 불리는 건식 전극 공정 기술을 확보했으며 2028년부터 제품 양산에 나선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GI텍이 LG엔솔의 협력사라는 점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GI텍은 2차전지 극판 코팅 공정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022년부터 건식 전극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도 시작한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IMBDX는 언론을 통해 IMBDX의 캔서 디텍트가 혁신 의료기술로 선정됐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캔서 디텍트는 수술 후 3주 만에 암의 재발 여부를 조기 탐지하는 검사 제품인데요. 5월부터 국내 주요 대학병원에 진입할 예정이며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유라클은 언론을 통해 LG AI 연구원과 인공지능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라클이 개발한 AI 플랫폼인 아테나와 LG AI 연구원의 초거대 언어 모델인 엑사원을 결합하여 기업 고객에게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아이톡시는 언론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컨소시엄은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한 중인 우크라이나 경제사절단과도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해졌는데요. 다만 아이톡시는 장마감 후 추가 상장 및 적정 이견의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가 올라왔으며 관리 종목 및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다는 공시도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메지온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메지온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전 현황을 안내하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메지온은 임상수행 완결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주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임상 중인 물질과 환자 모집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해외 기업으로부터 공식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적정 이견의 감사보고서도 제출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양철관, 2위는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삼성중공업, 5위는 윌비스, 6위는 YG플러스, 7위는 삼부토건, 8위는 두산에너빌리티, 9위는 STX 그릴로지스, 10위는 GS글로벌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은 자동차 관련주이자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디알텍, 2위는 GI텍, 3위는 메디콕스, 4위는 휴림로봇, 5위는 온코닉 테라피틱스, 6위는 대진첨단소재, 7위는 현대공업, 8위는 모티브링크, 9위는 지엔코, 10위는 더즌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디알텍, GI텍, 메디콕스, 온코닉 테라피틱스, 현대공업입니다. 디알텍과 GI텍,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메디콕스의 상승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현대공업은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현대차, 3위는 하이닉스, 4위는 유한양행, 5위는 하나오션, 6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7위는 현대로템, 8위는 두산에너빌리티, 9위는 기아, 10위는 하나시스템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온코닉 테라피틱스, 2위는 네이처셀, 3위는 HLB, 4위는 대진첨단소재, 5위는 한텍, 6위는 모티브링크, 7위는 알테오젠, 8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9위는 TXR 로보틱스, 10위는 현대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온코닉 테라퓨틱스, 네이처셀, 현대공업입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와 네이처셀은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현대공업은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